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곳 건강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녁에 잠자리에 드실 때는 너무 피곤해서 눈도 못 뜰 것 같으셨는데 새벽 2시, 3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이 번쩍 뜨이고 아이고, 또 화장실이네 하시면서 무거운 몸을 일으켜야 하는 그 상황이요. 겨우 화장실 다녀와도 잠은 이미 달아나 버리고 뒤척이다 뒤척이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날이 밝아버린 적 있으시죠? 그거 하루 이틀이면 그냥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일 밤이 되니까 문제죠. 낮에 멍하고 피곤하고 쉽게 짜증이 나고 무릎도 더 아프고 밥맛도 없어집니다. 잠을 못 자면 이렇게 온몸이 다 같이 무너지거든요. 거기다 낮에는 발이 퉁퉁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속 얼굴이 빵빵하게 부어있고 눈두덩이가 무거워서 마치 밤새 누가 두들겨 팬 것처럼 피곤해 보이죠? 이걸 그냥 늙어서 그런 거라고 여기고 포기하신 분들 계시죠? 절대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밤 화장실 문제를 저녁에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녁 6시 이후로는 물 한 모금도 안 드시거나 이것저것 다 끊어봐도 여전히 새벽 화장실은 줄지 않았던 분들 계시죠? 그건 방법이 아니라 원인부터 잘못 짚은 겁니다. 밤에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는 진짜 이유는 수분 섭취량이 아니라 밤사이 우리 몸이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콩팥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지긋지긋한 밤 화장실 문제의 진짜 이유를 시원하게 설명해드리고 부엌 찬장에 이미 있을지도 모르는 단 한 가지 비결로 오늘 밤부터 달라지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고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그 전에 잠깐 제 지인 이야기 하나만 드릴게요. 제 지인 중에 70대 초반이신 나 선생님이 계세요. 퇴직 전까지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신 분인데 본인 몸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챙기는 분이에요. 건강 관련 책도 늘 읽으시고 식단도 철저히 지키시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저를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저녁에 물도 일찍 끊고 운동도 하고 싱겁게도 먹는데 왜 새벽마다 화장실을 두세 번씩 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낮에는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이 꽉 끼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두덩이가 부어 있어서 아내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혼자서 이미 이런저런 방법을 다 찾아보셨다는 거예요. 저녁에 물을 아예 안 드셔도 보시고 커피도 끊어 보시고 소금기 있는 음식도 다 피해 보셨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고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분이 왜 계속 새벽에 깨야 하느냐. 이게 신장이 많이 나빠진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건강을 잘 챙기는 분도 원인을 잘못 알면 고생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분한테 딱 한 가지를 권해드렸더니 3주 만에 전화가 왔어요.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나 요즘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잔다네? 발붓기도 많이 빠지고 아침에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어.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지금은 본인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그 비결을 열심히 전파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저한테 전화로 야, 왜 진작에 안 알려줬어? 하셨을 때 저도 참 뿌듯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뭘 더 해야 하나 싶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왜 그분한테 특별히 이걸 권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지금 이 영상 어디서 보고 계세요? 침대에 누워 계신가요? 아니면 소파에 앉아 계신가요? 그리고 어젯밤에 화장실을 몇 번이나 다녀오셨는지 댓글에 지역이랑 횟수만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강원도 사는데 2번 깼어요. 이런 식으로 딱 한 줄만이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시면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오신 방법들 중에 사실은 밤 화장실을 더 심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세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녁에 물을 완전히 끊는 방법입니다. 물을 안 마시면 소변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아주 진해지고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 자극적인 소변이 방광벽을 자극해서 방광이 오히려 더 민감하게 비상신호를 보내거든요. 물은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자기 2시간 전까지만 줄이시는 게 맞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잠자기 전에 따뜻한 탕에 오래 몸을 담그는 방법입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오래 담그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다리 쪽에 쏠렸던 수분이 급격히 몸 안으로 흡수되면서 신장으로 한꺼번에 몰려가요. 신장이 갑자기 바빠지는 거죠. 목욕은 짧게 자기 2시간 전에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낮에 소변을 너무 자주 가서 방광을 미리 비워두려는 방법입니다. 낮에 자주 비워놓으면 밤에 덜 마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방광도 근육이라 자꾸 조금씩 비우면 점점 더 작은 양에도 신호를 보내는 예민한 방광이 돼버려요. 낮에는 적당히 참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선의로 해오셨지만 사실 밤 화장실을 더 심하게 만들어 온 방법들이에요. 지금부터는 이 습관들을 내려놓으시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꿀입니다. 아, 그거요? 그냥 달콤한 음식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맞아요. 꿀 맞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그 꿀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꿀 한 스푼이 왜 콩팥에 그렇게 대단한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밤 화장실 횟수가 실제로 줄어드느냐 하는 이유를 이제부터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보통 꿀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달달하니 기침에 좋다. 피부에도 좋다. 목이 아플 때 타 마시면 좋다. 이 정도죠? 그런데 이 뻔해 보이는 꿀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제가 7가지로 나눠서 속속들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 새벽에 뇌가 보내는 가짜 비상신호를 차단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시죠? 새벽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눈을 뜨고 가봤더니 막상 찔끔 나오고 마는 상황이요. 그게 억울하지 않으세요? 분명 급했는데 가보면 별로 안 나오고. 이게 방광이 예민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바로 뇌가 배가 고파서 여러분을 깨우는 겁니다. 자는 동안에도 우리 뇌는 절대 쉬지 않아요.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호흡을 관리하는 일을 밤새 계속합니다. 그런데 밤사이 혈당이 조금씩 떨어지면 뇌가 에너지 부족을 느끼고 몸을 깨워야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방광을 살짝 건드리는 겁니다. 야, 화장실 가고 싶지? 얼른 일어나.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소변이 급해서 깬 것처럼 느끼시지만 사실은 뇌가 에너지가 없어서 여러분 잠을 강제로 깨운 거예요. 꿀 속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은 굉장히 천천히 소화됩니다. 장작불처럼 은은하게 오래 타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꿀 한 스푼을 드시면 뇌가 밤새 에너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방광에 가짜 비상신호를 보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변화가 바로 화장실 가는 간격이 길어지는 거예요. 예전엔 1시간 반 만에 깼다면 꿀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그 간격이 3시간, 4시간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효능. 지치고 막힌 콩팥, 필터를 안에서부터 닦아줍니다. 콩팥이 하루에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우리 몸속 혈액 전체를 하루에 무려 40번 이상 걸러냅니다.
불순물은 걸러내고 필요한 것은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내는 정밀한 정수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필터가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필터가 막히면 걸러야 할 노폐물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기 시작해요. 그 신호가 바로 아침 얼굴 부기, 낮에 다리 부종, 소변색이 진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꿀 속에는 180가지가 넘는 천연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혈액을 타고 콩팥으로 가서 막혀있던 필터를 부드럽게 청소해 줍니다. 신장이 깨끗해지니까 노폐물을 걸러내는 힘이 다시 살아나고요. 결과적으로 낮에 제대로 일을 마친 콩팥이 밤에는 편하게 쉴 수 있게 됩니다. 기분 좋은 변화가 옵니다. 아침 세수할 때 거울 속 얼굴이 달라져요. 붓기가 빠지면서 눈두덩이가 가벼워지고 턱선이 살아나고 주변에서 요즘 왜 이렇게 좋아 보여요 소리를 듣게 되는 날이 옵니다. 세 번째 효능, 밤에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방광을 느긋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몸에는 엑셀과 브레이크가 있어요. 교감신경이 엑셀이라면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예요. 낮에 활동할 때는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몸을 긴장 상태로 유지하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부교감신경이 켜지면서 몸을 이완 모드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전환이 잘 안 돼요. 낮의 긴장이 밤까지 이어지면서 방광 근육이 계속 예민하게 수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소변이 반도 안 찼는데도 방광이 비상을 걸어서 여러분 잠을 깨우는 겁니다. 꿀 속에 있는 성분이 부교감 신경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방광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설령 소변이 조금 찼더라도 에이, 이 정도는 아침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어 하고 여러분을 깨우지 않아요. 이 변화가 체감되기 시작하면 화장실을 가더라도 예전처럼 찔끔이 아니라 시원하게 보게 됩니다. 방광이 제 역할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 번째 효능, 혈당을 안정시켜서 콩팥과 방광의 수분 균형을 바로잡아 줍니다. 이게 좀 의외로 들리실 수 있는데 들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우리 몸이 하루 종일 혈당이 쑥 올랐다가 뚝 떨어지기를 반복하면 콩팥과 방광이 덩달아 흔들립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몸이 수분 조절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낮에는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거나 반대로 오후에 극도로 피곤해지고 그 불균형이 밤까지 이어져서 야간요로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혈당이 불안정하신 분들은 밤 화장실 문제가 더 심한 경향이 있어요. 꿀의 천연 당분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서서히 균일하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혈당이 안정되면 콩팥도 안정되고 방광도 안정됩니다. 낮에 이유 없이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오후에 기운이 뚝 떨어졌던 분들, 꿀을 꾸준히 드시면 그 증상도 함께 개선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몸 전체 리듬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다섯 번째 효는 몸속 만성염증을 가라앉혀서 신장을 안에서부터 보호합니다. 여러분, 만성염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몸속 어딘가에 계속 작은 불이 조용히 붙어 있는 상태예요.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보이는데 안에서는 세포들이 조금씩 손상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염증이 신장 주변 조직에 자리를 잡으면 콩팥이 제 기능을 온전히 다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야간요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분들, 이 만성염증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꿀 속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항염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서 신장 주변에 자리 잡은 이 조용한 불을 서서히 꺼줍니다. 불이 꺼지면 신장과 방광이 안정을 찾기 시작하고 소변을 만들고 내보내는 리듬이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돌아와요. 이 변화는 빠른 분들은 일주일, 보통 2주에서 3주 사이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주변에서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인다, 눈빛이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염증이 빠지면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6번째 효능, 숙면을 도와서 다음날 아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밤 화장실 문제는 단순히 화장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깨면 잠이 달아나고 억지로 다시 잠드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게 쌓이면 낮에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기 시작하죠.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압도 불안정해지고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밤에 제대로 못 자면 하루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꿀이 뇌를 안정시키고 방광을 이완시켜주면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깊이 자는 동안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일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세포 재생도 되고 피로 물질도 정리되고 면역도 충전되고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오늘 컨디션이 좀 다른데 하는 느낌이 드시기 시작할 거예요. 낮에 드라마 보다가 깜빡 졸던 버릇이 사라지고 산책도 가고 싶고 손주랑 나가고 싶은 기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잠이 달라지면 하루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7번째 효능, 장기적으로 콩팥의 노화 속도를 늦춰서 신장을 지켜줍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결국 투석이라는 무거운 길로 이어지는데 한번 투석을 시작하면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다녀야 해요.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꿀 속의 항산화 성분이 신장 세포가 산화되고 노화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새가 녹쓰는 걸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당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느껴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정기 건강검진에서 신장 관련 수치를 확인했을 때 좋아졌다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보상이에요. 숫자가 직접 말을 해주거든요. 자, 이렇게 꿀이 우리 콩팥과 밤 화장실 문제에 주는 7가지 변화를 다 알아봤습니다. 뇌부터 콩팥, 방광, 수면까지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꿀이어야 하나요? 다른 건 안 되나요? 하고요. 사실 콩팥 건강에 좋다는 음식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꿀이 특별한 이유가 딱 2가지 있어요. 첫째, 꿀은 자기 전에 먹어도 위에 부담이 없습니다. 나이 드시면 속이 예민한 분들이 많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자기 전에 뭔가를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돼서 오히려 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꿀은 위벽을 자극하지 않고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뇌와 신장에 필요한 성분을 부드럽게 전달해 줍니다. 자기 직전에 드셔도 속 편한 음식이에요. 둘째, 꿀은 흡수 속도가 조절됩니다. 설탕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게 아니라 과당과 포도당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소화 속도가 다릅니다. 포도당은 빠르게 흡수되어 뇌에 즉각 에너지를 공급하고 과당은 천천히 소화되어 밤새 에너지가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2가지가 조화를 이루니까 밤새 뇌가 안정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먹는 음식 중에 꿀만큼 콩팥과 수면에 적합한 것이 없다는 거죠. 나도 꿀 먹어봤는데 별 효과 없었는데요 하고요. 사실 꿀을 그냥 물에 타서 아무 때나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효과를 절반도 못 보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좋은 재료도 어떻게, 언제, 얼마나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지금부터 제가 부작용 없이 효과를 제대로 뽑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언제 드시느냐가 핵심입니다. 자기 전 30분에서 40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양치를 마치고 침대에 들어가기 직전에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직후에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드시면 소화 과정에서 성분이 변질되고
자야 할 새벽에는 효과가 이미 다 소진된 상태가 됩니다. 꿀의 천연 당분이 소화되어 뇌까지 전달되는데 딱 그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너무 일찍 드시면 자야 할 새벽에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기관이 쉬질 못해서 오히려 잠을 설칩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이 타이밍을 꼭 지켜주세요. 처음엔 핸드폰 알람을 맞춰놓고 드시면 편합니다. 둘째, 얼마나 드시느냐입니다. 양은 딱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새벽에 뚝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깨게 될 수 있어요.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 약 5g이면 충분합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셋째, 어떻게 드시느냐입니다. 꿀을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건 피하셔야 해요. 60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꿀을 넣으면 꿀 속의 귀한 효소들이 다 열로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냥 설탕물이 되는 거예요. 꿀은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고 천천히 녹여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혀 밑에는 혈관이 많아서 꿀 성분이 더 빠르게 흡수되거든요. 물에 타서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미지근한 물 35도에서 40도 정도의 온도를 지켜주세요. 뜨겁지 않고 손으로 잡았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한 그 온도가 딱 맞습니다. 꿀을 고르실 때도 한 가지만 확인하세요. 성분표를 보시고 꿀 외에 설탕, 액상과당, 합성 향료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대용량 저렴한 제품 중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천연 성분이 살아있는 순수한 꿀을 고르셔야 오늘 제가 말씀드린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어요.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뒷면 성분표 딱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꿀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그게 좋은 꿀이에요. 그게 기준입니다. 주의사항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신 후 소량부터 시작해 보세요. 혈당 수치를 꼭 체크하시면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투석 중이신 분들도 드시기 전에 전문의와 반드시 상담하셔야 해요. 건강해지려고 드시는 건데 내 상태에 맞게 드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또 꿀은 만 1세 미만 영아에게는 절대 들이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 손주 챙겨주실 때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꾸준히 드시면 언제부터 변화가 느껴질까요? 사흘이면 아침에 몸이 좀 가볍다는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느낌이 작은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몸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증거거든요. 이틀, 사흘쯤 되면 오늘 좀 덜 깬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일주일이 지나면 남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얼굴 붓기가 빠지고 안색이 밝아지니까요. 주변에서 요즘 뭐 좋은 거 먹었어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이건 이미 몸에 자리 잡은 좋은 습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예전과 완전히 다르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루틴을 6달, 1년 이어가시면 정기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진짜 큰 변화예요. 제가 말씀드린 나 선생님도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자기 전 꿀 한 스푼, 사흘 만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고 3주 만에 새벽 화장실 횟수가 0회로 바뀌었어요. 이분이 처음엔 그게 될 리 없다며 반신반의하셨는데 나중엔 본인이 건강 모임 나가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보게 이거 정말이라니까요 하면서요. 그 전화 받을 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이 강의를 계속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오늘 바로 찬장에서 꿀을 꺼내보세요. 만약 지금 당장 없으시다면 내일 마트 가실 때 딱 하나만 사시고요.
비싼 거 살 필요 없어요. 성분표 보시고 순수 천연 꿀이기만 하면 됩니다. 가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천연 꿀을 고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 30분에서 40분 전에 딱 한 스푼만 입에 넣고 천천히 녹여 드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뭔가 다른데? 하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 변화를 혼자만 기뻐하지 마시고 꼭 댓글로 돌아와서 자랑해 주세요. 나는 사흘 만에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지금도 밤잠 설치며 고생하는 다른 시청자분들께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 못 자는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될 겁니다. 댓글창에 나도 오늘 밤부터 시작 딱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그 댓글 하나가 저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곳 건강 울타리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